체질은 소음인 체질, 소양인, 태음인, 태양 이렇게 하는데 소음인은 몸이 찬 체질입니다. 소양인은 열이 많은 체질. 태음인은 아무거나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 태양인은 고기를 못 먹어요. 근데 이 상체가 잘 발달된 사람 양인이라고 그래요. 양. 하체가 잘 발달된 사람 음인이라고 그러고 상체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가 잘 발달된 사람 태양인. 기가 위로 쭉쭉 올라가요. 위로 쭉쭉 올라가니까 육식을 먹으면 더욱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채식을 먹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상체 중에서 이 가슴이 잘 발달된 사람. 여자들은 요즘 좋습니다. 이런 체질은 압구정동, 신사동 뭐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예. 남자들은 여기 운동 조금 하면 여기 콱 나와요. 조금 하면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그게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열이 많은 소양인이고 여기가 인격이 풍부하신 분이 많습니다. 인격이 풍부해가지고 저절로 그럼 이렇게 되기 쉽죠. 태음인입니다. 태음인. 소음인은 상체는 좀 약한 듯한데 히프 밑으로는 좀 통통해집니다. 이 소음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분을 해서 이 열성인이 한성인이 신경 쓸 거 없고 소음인은 몸이 찬 체질이고 몸이 차니까 열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뭘 먹으면 그걸 빨리 분해시켜 가지고 소화 흡수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이열치열 하는 것은 이 체질에 한합니다. 이 체질에 한해서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해당이 되지 열 많은 이 사람한테 이열치열하면 야단납니다. 여름 이 사람은 막 찬 거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열치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열치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운이 밑으로 계속 축축 처져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소음인은 쪽 벌어서 가지고 앞으로 나가봐. 그러면 처음에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기 쉬워요. 왜? 기가 밑으로 처지니까. 기가 밑으로 처져요. 그러니까 치료는 기를 끌어올리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건 약이건 매콤, 달콤, 따뜻 요게 약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걸 해서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기를 끌어올려주는 거. 그래서 인삼도 끌어올려주고 환기도 끌어올려주고 부자도 끌어올려주고 이런 거 다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내리는 거는 숙지황 같은 거 콱 내려가 버려요. 복령 같은 거 콱 내려. 차전자, 콱. 구기자 다 내려가 버려요. 돼지고기도 내려가 버려요. 이 사람한테 맞는 건 삼계탕, 보신탕, 추어탕, 장어 이런 다 올라가요. 음식은 파, 마늘, 생강, 후추, 양파 이런 다 올라가요. 생강차, 계피차, 쑥차, 인삼차, 홍삼차 이런 다 올라가요. 그래서 술도 이런 사람은 술을 먹을 때도 맥주를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생맥주 먹으면 안 돼요. 생맥주 차게 한 걸 먹으면 쫙 내려가 버려요. 끌어올려야 되니까 고량주, 양주, 소주
막걸리도 좀 괜찮아요. 그런 걸 먹어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딱 기본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려가니까 올라야 되겠다. 그래서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내장도 밑으로 쳐져요. 위도 밑으로 쳐져. 위하수. 장도 밑으로 쳐져. 장하수. 자궁도 밑으로 쳐져. 자궁하수. 치지. 다 밑으로 쳐지는 겁니다. 이거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여기 이제 백회에다가 침하고 뜸뜨면 여기 좀 올라가는 게 보여요. 좀 올라. 그래서 백회에 뜸 뜨고 침 넣는 건 함부로 혈압이 높거나 위로 쭉쭉 올라가는 사람은 뜨면 안 돼요. 깔아앉는 사람은 뜨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사우나 가서 땀을 쭉 빼고 나오면 좀 빼는 동안에는 기분이 좀 좋은 듯 하다가 나올 때 되면 좀 어찌러지고 예,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지럽고 어떤 사람은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땀구멍이 탄탄해야 건강한 거고 평소에 땀이 안 나야 건강한 겁니다. 땀이 많이 나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몸이 찬 사람이 땀이 자꾸 난다. 빨리 땀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막는 게 옛날에 닭에다가 황기라는 걸 넣어가지고 탁 쪼아줬어요. 음식도 삼계탕, 닭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보신탕, 추어탕, 이 전부 탄탄하게 하는 겁니다. 안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 체질의 단점은 한여름에 땀을 푹푹 많이 내면 좀 체온 조절이 잘 되는데 땀을 많이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 막 더워요. 더워요. 그게 좀 단점이고 나머지는 좋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살 안 쪄요. 살 찌려고 노력해도 잘 안 쪄요. 다만 여자들의 경우에 이제 갱년기 정도 한 40대 후반쯤 되면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아랫배는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못 봐줘가지고 요걸 빼려고 막 하면 기운까지 같이 빠져가지고 헤매고 앉았어요. 조금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음식이나 약이나 이런 처음 끌어올되고 또 뭐냐? 마음. 자기가 스스로 기를 업시켜야 됩니다. 스스로 업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주위에는 옆에서 팍 깔아앉는 소리는 하고 얄미운 소리는 하고 막 이러면 스텔가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옆에 좋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 여자로 치면 공주과가 많아요. 공주과가 많긴. 공주는 옆에서 잘한다. 이쁘다. 뭐 전부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계속 저절로 업되죠. 그럼 좌조에 안 아파요. 그런데 만약에 공주과인데 지가 뭐 공주면 공주지 뭐 에이구 못생기기도 했고 뭐 저쪽 계속 저쪽 공주보다 못생겼다는 둥 뭐 이런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 콱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기를 업시켜요. 그래서 본인이 소민이다 싶으면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업시키는 걸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나는 공주다. 나는 왕비다. 나는 미스 코리아다.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이나 음식 가지고도 올려주고 마음으로도 올려주고 마인드 컨트롤까지 이렇게 싹 하면 좋아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3 학생들한테 이제 소민이 확실하면 이제 부모들한테 한 학력고사 한 3, 4점 올리는 건 아주 너 중복기니까 그냥 딱 시킨 대로만 하긴 됩니다. 절대
누구와 비교해서 약점을 싹 건드리면 안 되고, 요만한 걸 고쳤으면 싶으면 잘하는 거를 몇 가지 열거하다가 요거는 멀리 짬치서 살짝 건드리고 가면 기분 좋게 싹 고쳐요. 그런데 요걸 누구랑 비교해서 콕 꽂으면요, 그냥 떨어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방법은 전처 자식이나 이런 애들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 이건 주의해야 되는 그런 체질입니다. 자, 서양인 열이망. 기가, 소민은 기가 밑으로 쭉 내려가지만은 소양이는 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일로 올라오니까 여기가 밤톨처럼 착 이렇게 그러니까 소민 여자들은 좀 밋밋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저쪽에 아시죠? 예, 그쪽에 제일 많이. 몇 시간 후에 나오면 보면은 좀 달라져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된 이 사람은 위로 올라가니까 반대로 내려야 됩니다. 끄집어 내려야 되니까 육류 중에서도 돼지고기 밑으로 내려가요. 해산물 밑으로 내려가요. 회 밑으로 내려가요. 돼지고기, 그 다음에 해삼, 멍게, 새우 이런 다 내려가요. 과일, 야채 이런 다 내려가요. 수박, 참외, 오이 이런 거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걸 먹어야 돼. 여기에 홍삼 올라가는 거,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홍삼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아까 그 쉬는 시간에 그 수삼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하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수삼도 끓여서 먹자 이렇게 해놨는데, 수삼 물론 요즘은 재배지가 아주 뭐 좀 깨끗하고 나쁜 농약 쓰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수삼이 의심이 좀 되면, 농약이나 뭐 이런 거 의심이 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수삼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콕 갈아가지고 콕 마시는 이런 걸 보여주니까 수삼은 그냥 갈아서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삼도 잘 씻어가지고 쭉쭉 찢어가지고 햇볕에 바짝 말려놨다가 생강대추 넣고 끓여 먹으면 그게 효과가 더 좋아요. 만약 그게 의심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제주도에서 이제 귤껍질 이게 진피라고 이제 한방에 약재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소화기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옛날에는 작년 거, 재작년 거를 묵혀가지고 좀 색깔이 좀 갈색 비슷하게 변한 걸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그해 한 거를 말려 써야 되는데, 이거 방법이 없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실험해봤습니다. 달려있는 귤에다가 만농약 잔뜩 뿌려가지고 좀 마르고 나서 따가지고 껍질만 싹 벗겨가지고 그걸 총총 썰어가지고 한약에 사용되는 정도로 쭉 썰어가지고 햇볕에 바짝 말려봤습니다. 매일마다 그걸 체크했어요. 하루 말리고 두 번 말리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5일 정도 말리니까요, 농약 성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햇빛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깔아앉는 건 안 날아가고 있어요. 깔아앉는 건 깔아앉고 나머지는 그건 다 날아가고. 그래서 넉넉지 않고 일주일 이상을 말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엄청 중요합니다. 포도니, 사과니, 배니 이런 것도 출하할 때 보통 최하 2주, 한 달 전에 농약을 쳐고 이제 출하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로 갔습니까? 홍삼 얘기하다 갔구나. 그래, 이런 사람은 홍삼 먹으면 안 되고, 혹 수삼을 먹더라도 깨끗한 걸 먹으면 되는데, 수삼도 의심이 되면 찢어 말려가지고 끓여 드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밑으로 이제 끓이고 내려야 되니까 찬 거 잘 먹고 뭐 수박, 참외, 오이, 생맥주, 보리밥도 이게 보리밥을 사람들이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보리밥은 소화가 잘 된다고 말하는데 보리밥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보리밥이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주워보면요 딱 알아요. 이 사람 먹으면요 더부룩하니 한참 또 많이 먹으면 체하고요. 안 그러면 설사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열이 많으니까 보리밥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른 걸 먹으면 빨리 배가 꺼져 버리는데 빨리 배도 안 꺼지고 좋으니까 보리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리를 싹을 틔워가지고 저걸 만들면 싹이 나올 그때는 소화 효소제가 나와요. 그거 달라요. 그건 소화제로 쓰지만은 보리밥으로 만든 이거는 소화가 안 되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될 텐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열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이 많으니까 인체에서 머리카락도 까칠까칠해지고 눈, 코, 입, 피부도 잘 건조해지고 분비물도 적게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좋다. 이러면 그 봄이나 뭐 이럴 때 황사가 많이 오고 이럴 때 돼지고기 먹으면 좋다 그러는데 어떤 또 있잖아요. 그건 근거 없는 얘기라고 모른다고 그래야 되지. 근거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딱 열 많은 이런 사람한테 예를 들면 제일 알기 쉽게 하는 가래가 딱 말라붙어가지고 잘 안 나오고 딱 있는 사람들 돼지고기를 타면 톡 튀어나와요. 돼지고기 먹으면 몸에 진액을 싹 보충을 해줘가지고 점막이나 이런 데 촉촉하게 만들어져요. 피부도 촉촉하게. 그 촉촉하니까 톡 튀어나오죠. 그 좋은 건데 근거가 없다. 근거는 뭐 그런 게 근거지 뭐 근거가 뭐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열이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그래서 좀 찹니다. 성질이 차서 이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만약에 좀 너무 뭐 살이 안 쪄가지고 아랫배도 너무 달라붙었다. 앞뒤로 너무 달라붙었다. 요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돼지고기를 계속 먹으면 나옵니다. 요 밑으로 나옵니다. 돼지고기 이 밑으로 나오고 소고기는 이 위로 갑니다. 소고기는 기관지호흡. 닭고기, 보신탕, 추어탕 요 중간으로 가요. 위로. 이건 딱 먹어보면 알아요. 딱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계속 먹어보며 어디가 좋아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뭘 가지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탁 보면 기가 위로 이렇게 착착 올라가니까 뭐겠습니까? 남자들은 양기가 입으로만 말만 그냥 말만 그렇지.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소양인 남편을 가진 여자들 동창회에 안 가는 게 좋아요. 동창회 가면 은근슬쩍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민 같은 남편을 가진 부인들은 은근슬쩍 자랑합니다. 너는 어때? 우리는 뭐 귀찮아 죽겠어. 뭐 아침 어제 저녁에 낮에 갑자기 와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은근슬쩍 괴로운 듯 자랑을 해요. 근데 소양인 남편을 둔 소양인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남편 부인 일주일이 됐는지 열흘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나. 건강원에 가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거든요. 거기 개구리도 넣고 뱀도 넣고 뭐 홍삼도 좀 넣고 뭐 막 이렇게 해서 딱 한 달을 해가지고 딱 아침에 한 봉, 저녁에 한 봉 이렇게 주면요. 한 일주일은 정말 좋다가 한 달을 못 넘기면 한 달 이내에 깨끗하게 썼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체질입니다. 절대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걸 만약에 이 사람한테 줬다. 소민한테 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집에서 해결 안 되니까 바람 피러 나갑니다. 예. 그래서 알아서 먹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은 그런 걸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홍삼 먹으면 안 되고 태어민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체질은 모든 대사 기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늦게 돌아가요. 좀 천천히 돌아가요. 천천히 돌아가니까 돌아가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막 쌓아버려요. 아무데나 쌓이는 겁니다. 쌓이니까 쌓인 표가 자꾸 나겠죠. 예, 그래서 피를 치면 피가 가장 잘 탁해질 수 있는 체질이다. 피가 탁해질 수 있는 체질. 피가 탁해지면 온갖 성인병이 잘 생길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잘 탁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심폐운동이라고 그러죠. 뛰면 되는 겁니다. 심장 박동을 좀 빨리 해가지고 피를 빨리 돌리고 호흡이 가빠지면 산소가 좀 빨리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피가 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땀으로 반드시 땀을 내야 되는 체질. 땀을 내서 노폐물을 땀으로 빼내고 대소변으로도 빼내고 그러면 이제 맑아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운동 중독에 걸리면 좋아요. 운동 중독에 딱 걸리면 아주 좋아요. 운동을 안 하면 무슨 운동 하루라도 안 하면 막 찌부둥한데 딱 운동 중독에 걸리면 아주 건강해지는 체질. 이 체질이 주의해야 될 것은 참 많습니다. 정말 남 집에 가서 일도 해주고 뭐 이렇게 저기 뭐 식당에서도 보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엄청 고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자가용도 사고 뭐 집에 또 일하는 사람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탁 병이 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막 일하고 막 정신없이 살 때는 건강해요. 근데 편하게 살려고 편하게 운동도 안 하고 이게 막 정신없이 살 때는 이게 잘 돌아가다가 편해지면 천천히 돌아갑니다. 천천히 돌아가니까 여기 탁해지고 각종 병이 그럼 죽는 겁니다. 살만하면 죽는다. 이런 체질이 많아요. 이제 편해질만 하니까 편해지면 안 되는 체질입니다. 편해지면 안 되는 체질. 그래서 이 체질 만약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이 체질이다 하면 이제 가실 때가 됐는데 이제 좀 빨리 보내고 싶다 그러면 아무것도 오늘부터 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꼼짝도 못하게 하고 저녁에는 좀 푸짐하게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한 2달 만에 2달. 외식까지 하면 한 달. 네, 예. 외식까지 하면 예, 더 빨리 갑니다. 예.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본인이 빨리 가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빨리 가게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 2개월이라는 통계는 처음 1차 IMF 때 우리가 많은 환자를 봤어요. 그런 사람. 딱 생기고 나서 뭐 전부 이제 직장을 잃었으니까 막 집 남부끄럽기도 하고 집에서 뭐 컴퓨터나 하고 신문 보고 뭐 텔레비나 보고 뭐 하루 종일 있다가 자다가 뭐 그게 한 2개월 되니까요. 전부 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된 사람, 안 아픈 사람은 괜히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갔다가 전철 타고 갔다가 산에 갔다가 들러 갔다가 막 괜히 구경 갔다 이런 사람 안 아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체질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무슨 병이 오느냐 하면
혈압도 오고 당도 오고 고지혈도 오고 뭐 이런 게 많이 와요. 그런 게 많이 오니까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람한테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육식을 금하고 채식하십시오. 그때부터 더욱 나빠집니다. 더욱 나빠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이 육식을 탁 끊어버리고 채식만 하면 아무 의욕이 상실되고 아무것도 그 다음에 딱 감기가 오면 기침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감기 1년 내내 하는 사람 전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1차적으로 소고기를 오늘부터 한 일주일간 삼시세끼 계속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어라. 그러면 그 안에 싹 나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도 안 나오면 한의원 가서 녹용 몇첩 넣어 먹으면 싹 나요. 그럴 수 있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코, 인후, 기관지, 호흡기 여기가 약해요. 덩치는 좋고 이래도 여기 약하고. 그래서 운동을 해서 땀을 내야 되고 운동을 못했다. 그러면 사우나 가서 땀을 내기도 하고 그것도 못했다. 집에서 족욕이라 해도 땀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체질이에요. 근데 상습적으로 지금 눈꺼풀이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 싹 올라간 사람이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꼴을 못 봐줍니다. 예. 자, 이 체질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막 운동하고 특히 소고기를 먹어야 여기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기관지 호흡기가 나쁘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폐병 약이 잘 개발이 안 됐을 때 뭘 먹었냐 하면 옛날에는 뱀, 개구리, 태반 이런 것만 또 개소주 이런 거 먹었어요. 그게 뭡니까? 전부 양질의 고급 단백질. 양질의 고급 단백질이 들어가야 좋아집니다. 목이 쉬었다 옛날에 생계란 막 먹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 인천 지역에는 이제 목 쪽에 문제 있으면 이제 장어 이런 것도 먹고 저 밑에 호남 쪽으로 가면 삼합, 홍어, 홍탁 이런 거 먹었어요. 그 단백질이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뭐 되고 그래서 이 체질은 채식만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걸 딱 기억해야 돼. 그 육식을 하되 뭐 채식은 적당히 이렇게 먹는 오히려 5대5 정도로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채식을 뭐 8, 90% 하고 육식을 뭐 딱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도 2달을 못 겨루게 금방 보내는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즉각 보내는 방법이 어때요? 이런 분, 태어미는 간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보통 때에도 간에 포도당을 잘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모시고 가가지고 요새 기운이 없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포도당 그거 제일 진한 놈으로 좀 놔주세요. 이러면 하면 포도당 주사 제일 진한 걸 맞다가 쇼크로 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포도당이 혈관 주사이기 때문에 혈관으로 강력한 포도당 고농도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도 꽉 차 있는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간독 현상을 일으켜 쇼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도당 주사를 맞다가 해마다 쇼크로 가는 예가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 그게 만약에 잘못 발표가 되면 포도당 제약회사하고 뭐 야단이 난답니다. 주가 떨어지고 뭐 몇천 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죽는 사람 할 수 없이 죽고 그냥 놔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빨리 보내고 싶은 사람도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빨리 보낼 수도 있고 뭐 하니까 뭐 놔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주사하고 혈관 주사로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포도를 매 끼 한 송이씩 하루 3송이씩 매일 한 달을 먹었다. 실제로 있습니다. 포도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그런데 한 달 정도를 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대식가고 식탐이 많아요. 근데 식욕이 좀 떨어져요. 식욕이 좀, 그 포도가 이 사람한테는 잘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많이 먹으면 잘 안 맞는 건. 그래도 먹어가지고는 다 해결하고 큰 부작용 없이 식욕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정도로 납니다. 그런데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빨리 대처를 못해요. 그래서 혈관 주사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혈관 주사 함부로 맞으면 안 돼요. 꼭 맞아야 될 것인지를 2번, 3번, 여러 번 확인하고 맞아요. 쇼크 일어날 수 있는 게 없나? 몇 분의 1이라도 있느냐? 이런 거를 확인하고 맞아요. 먹는 거하고 다릅니다. 혈관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주의해야 되고. 태양인은 이재만 선생 태양인이고 이상구 박사도 태양인입니다. 이상구 박사 자기가 태양인이니까 고기 먹으니까 안 좋고 야채 먹으니 좋으니까 채식해라 막 그러다가 미국 가서도 채식해라 미국은 태어민이 많아요. 태어민이 많은데 채식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소리 못 합니다. 가가지고. 그래서 너무 미국 사람 너무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막 채식하라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고기도 너무 많이 먹지도 않는데 채식하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태어민은 채식을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은 육식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육식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현상이냐 이렇습니다. 설렁탕이나 뭐 고기를 삶아가지고 국을 끓이고 뭐 삶을 때 나오는 그 냄새 그거 아주 싫어요. 고기 냄새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설렁탕, 국 안 먹습니다. 먹으러 그러면 살 좀 몇 개 이렇게 먹고 안 먹고 고기 싫어해요. 그래서 채식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 미국에 교환 교수로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한 명 강의 시간에 계속 이러고 있어요. 뭐 자꾸 뭐 올라오니까 이게 자꾸 이 밑으로 이제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태양이나 잘 생겨요. 이재마 선생님도 이제 자꾸 열격 반위가 자꾸 생긴. 요즘은 이게 자꾸 올라오면 뭐 다른 문제가 없으면 암이 아닌가 뭐 위암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먹은 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이는 기가 위로 이렇게 자꾸 치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니까 보세요. 여기 머리가 다 이렇죠. 다 기가 위로 쭉쭉 올라가니까 위로 쭉쭉 다 그렇게 돼요. 머리숱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양이 위로 쭉 올라가 버리죠. 위로 올라가니까 더욱 이 사람 아까 그 건강원에서 그런 걸 해주면 더 빨리 갑니다. 오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체질은 일찍 20대 초중반까지 빨리 시집을 보내라. 남자도 결혼시켜라. 안 그러면 불임이 되는 수가 많아요. 상당히. 그 완고한 불임들은 보면 태양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가 위로 처음 올라가 버리니까 밑에서 뭐 조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과일, 야채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되고 육류는 그래도 태어미는 소고기, 소미는 뭐 닭고기 보신탕, 소양이는 돼지고기 뭐 이런 육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육식을 못 먹으니까 뭘 먹고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먹어요? 조개 종류, 조개, 홍합, 전복 이런 조개 종류 먹으면 쫙 좋아져요. 그걸 먹으면 되는데 아까 그런 걸 먹으면 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관절, 무릎 이런 데가 빨리 약해지고 이렇게 잘 돼요. 기가 위로 쭉쭉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이 뭐냐? 막는 방법이 뭐냐?
수영이나 독서나 그래서 이 태양인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뭐냐 하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성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기는 보통 사람보다 몇 차원 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몇 차원 위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고 또 이쪽에 많이 발달돼 성악가도 여기 많이 있어요. 성악가 쪽도 이쪽으로 많이 발달돼 있어요. 폐 기능은 또 발달이 돼 있어 가지고 막 마라톤이나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이게 막 뜻이 없이. 그래서 그런 이제 체질이 많고 그래서 이 사람도 땀을 많이 내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진액이 부족하고 한데 땀을 많이 내버리면 안 되고 수영이나 이런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좋습니다. 심리 상태는 뭐 거기 책 있으니까 뭐 좀 보시고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좋은 음식만 좀 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소음인은 몸이 차니까 따뜻한 음식입니다. 닭고기, 양고기, 염소, 노루, 꿩, 참새, 보신탕, 뭐 미꾸라지 이런 거 먹을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과실은 대추. 대추는 이게 안정제입니다. 안정제입니다. 소민이 잠이 좀 깊게 안 들고 잠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불안, 초조, 긴장 뭐 이런 게 있으면 대추를 진하게 끓여서 다 먹으면 편안하게 자요. 근데 양약을 수면제를 먹어야 잘 정도인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런 경우는 안 듣고 약한 경우에는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강에다가 줄을 쳐놨는데 생강차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생강차를 한 잔씩 딱 씻고 한 잔씩 먹으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감기 예방도 되고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파, 마늘, 생강, 후추, 양파 이런 거 다 좋고 찹쌀에다가 이제 줄을 쳐놨는데 찹쌀이나 흑미나 이거는 몸을 속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은 아까 소양인 같이 열이 많은 사람이 찰밥이나 흑미나 이런 거 먹으면요 나이 많은 사람도 뭐가 빨간 게 볼록볼록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반점이 나오기도 해요. 열꽃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이니까 소화기 계통이 안 좋으면 찹쌀을 섞어서 밥을 해 먹는다든지 순수한 인절미, 콩고물이나 팥고물이나 이런 게 없는 안고도 없고 순수한 찹쌀로 만든 인절미 이런 거 보면 참 좋아져요. 밥맛도 없고 할 때 그런 걸 먹으면 아주 좋아져요. 자, 서양에는 아까 얘기했죠. 돼지고기, 계란 같은 거 생계란 한 잔에서 뭐 몇십 개 먹어도 소화돼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해삼, 새우, 전복, 수박, 참외, 배추, 오이, 뭐 보리밥, 팥빙수, 생맥주, 녹두전 이런 거 다 서양인 겁니다. 태음인은 소고기 아까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많이 먹고 소화가 좀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 그래서 소고기 무국이 환상적입니다. 이거. 소고기 무국. 뭐 소화가 안 된다 태우면은 무나물, 무채, 무국 이런 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배 먹으면 소고기 육회할 때 배를 썰어넣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기관지가 나쁘니까 호두나 은행이나 밤이나 이런 것들 기관지 좋게 하는 겁니다. 오미자 이런 것 좋고. 태양이는 아까 조개 종류가 좋다 그랬죠. 포도나 앵두, 다래, 모가, 감, 메밀, 채소 이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신 중에 계속 저게 심하면 임신 구토나 뭐 이런 게 심하면 메밀 이런 게 싹 올라오는 거 싹 좀 깔아앉혀요.
그래서 이제 메밀면, 이런 거, 메밀국수 이런 거 먹으면 좋아지는 거 많이 있어요. 성인병, 이건 이제 옛날 사람들은 성인병이라 그러고 요즘은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생활습관하고도 뭐 관련이 있지만은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인병의 특징은 쉽게 치료가 안 됩니다. 왜? 오래도록 쌓여가지고 오랜 기간 쌓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치료관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우선이다. 제일 많이 나오는 고혈압. 고혈압은 아까 고혈압 하셨는데 자, 제 설명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자, 혈압이라는 것은 피의 압력입니다. 피가 이 혈관을 지나갈 때 이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이 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라는 것은 피가 혈관을 통해서 지나갈 때 압력에다가 콱 힘을 주고 지나가는 이 압력이 높다. 그런 뜻입니다. 혈압이 높다. 그러니까 혈압을 치료하는 약은 혈관을 확장시켜줘 버리면 돼요. 혈관 확장제가 혈압 치료제입니다. 혈압약입니다. 혈관 확장제. 자, 그러면 뭔지 보세요. 최고치가 여기는 140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160입니다. 지금도 160으로 보는 게 좋아요. 밑에는 85 그런데 옛날에는 95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5를 내림으로 해서 전 세계 인구의 무진장한 사람이 약을 먹어야 되고 그 혜택을 제약회사하고 의사하고 이렇게 의사가 처음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처방을 해주면요. 제약회사에서 볼 때는 우리 회사 약을 처방을 해줬다. 굉장히 고맙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몇십 년을 먹어야 되는데 딱 우리 처음 처방을 우리 제약회사 그래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인간이면 좀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안 먹어도 되는데 먹어라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은 거기에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덜 먹고 함량을 낮출 수 있으면 아주 좋고 안 그러면 거기서 더 넘어가지는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0을 기준으로 합니다. 150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며칠을 계속 재보는데 한 1, 2일 정도 재보는데 혈압이 150 이상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1차적으로 혈압약을 먹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운동을 하라.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돼요.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돼요. 그 다음에 음식을 조절하라. 운동, 음식. 그 다음에 한의원에 좀 더 효과를 좋게 하려면 한의원은 침을 맞습니다. 침만 맞아도 침이나 뜸 이런 걸 해도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통계 자료를 갖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침만 딱 맞아도 푹 혈압이 떨어져요. 그러면 혈압은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그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올라가 버려요. 혈압약은 양방 혈압약은 아침에 탁 먹으면 혈관을 쫙 확장시켰다가 이건 24시간밖에 효과 없어요. 쭉 다음 아침에 오면 다시 또 이걸 매일 강제로 확장시키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걸 강제로 매일 몇십 년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안 좋냐? 지금 현재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수술을 기다리거나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90% 이상이 혈압약을 오래 먹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얘기, 너들 뭐 혈압약 말이야, 그거 콩팥 망가지는 거 알면서 그렇지만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지. 처음에는 몰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다. 3, 40년 후에도 이게 그렇다는 걸 확신할 수 있나?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먹고 최대한 좀 안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다가 안 되면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은 이렇습니다. 여기 뭐 140이라 했지만은 150 정도의 기준을 놓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침도 맞아 보든지 뭐 또 혈압을 조금씩 내려주는 약도 있으면 뭐 약재들도 있어요. 뭐 끓여서 먹는 뭐 차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해보고 충분한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제일 약한 거를 먹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나는 그거 하기 싫구만. 그냥 처방받아 먹어야 됩니다. 먹고 빨리 죽으면 되지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건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맥락이 똑같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뭐 씹지 않는 거 씹고 뭐 열심히 이렇게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지 편안해가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툭 떨어져서 무슨 뭐 산삼을 몇십 년 된 걸 몇백 년 된 걸 먹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계속 노력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럼 위에 높은 거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혈관 확장제를 쓰면 되고 위에는 좀 정상인데 밑에가 팍 올라가요. 밑에가 뭐 100, 110 막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위에는 예를 들어서 120이나 130 이 정도인데 밑에가 110, 120 막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가 문제냐? 이건 콩팥에서 신장에서 소변을 착착 잘 못 빼주면 밑에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때는 뭘 쓰냐? 이뇨제를 씁니다. 이뇨제. 소변 잘 나가는 걸 씁니다. 그래서 혈압약에 두 가지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가 들어가면 그건 혈관만 확장시켜주고 두 가지 들어가면 혈관도 확장시켜주고 소변도 잘 나가게 하고 아니면 소변만 잘 나가게 하는 그런 원리가 간단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혈압이 떨어진다. 자, 원인은 이게 부부간에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를 체질 이게 부모가 혈압이 다 높다. 자녀가 높을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부모가 다 혈압이 낮다. 자녀가 낮을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 자녀를 둘을 딱 붙들어다가 똑같이 아무리 먹여도 이 사람은 높아지고 이 사람은 낮아져요. 낮은 집 자녀를 골라다가 짠 걸 먹여봤다가 고유 막 먹여봤다가 안 올라가요. 이 사람을 처음부터 아무리 뭐 음식 주시면 올라가요. 금방. 그러니까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병이 체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만 보고 물질만 보고 이렇게 짝을 구할 것이 아니고 건강 윗대부터 건강하냐 장수지파이냐 요걸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유전자는 도둑질을 할 수가 없어요. DNA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안전하고
보장되는 가치 있는 겁니다. 좋은 거는. 나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을 초기에 미국에서 암 치료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암을 못 잡잖아요. 근데 초기에 한번 막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어요. 그 딱 하다 보니까 유전자에 이상이 딱 있는데 그걸 보면 요거는 앞으로 몇 개월 때 암이 발생될 수 있는 딱 유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걸 미리 탁 없애버리면 앞으로 암이 안 오겠다. 그래갖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근데 그걸 탁 그 유전자를 살짝 건드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그게 있는 상태에서 균형이 잡혀 있다가 한쪽에 그걸 건드려 버리니까 그 위치가 불안해져 버렸어요. 그걸 딱 치료를 하고 나니까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유전자 서열이 다 거기에 맞게끔 돼 있는 게 이게 싹 건드려 버리니까 싹 엉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대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그것도 앞으로 이제 뭐 바꾸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체질이 중요하다. 관리는 스트레스를 피해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수축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고 그러면 혈관이 늘어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수축이 되니까 혈압이 쭉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추위를 추우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럼 혈압이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은 덥게 지내라.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한여름에 더울 때 혈압 높은 사람이 혈압약을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 저혈압이 돼버려요. 혈압약으로도 떨어지고 주위의 날씨로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혈관이 막 확장이 돼 혈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저혈압으로 막 쇼크가 일어날 수가 많아요. 여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추위, 스트레스 이게 중요하고 식사, 운동, 체질에 맞는 약, 침, 뜸, 두충차, 감립차, 상황버섯차 이런 것도 조금씩 도움이 됩니다. 중풍은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는데 뇌출혈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뇌경색이 더 많아졌어요. 뇌경색은 아까 우황청심만 쓴다 그랬고 청혈탄, 아스피린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습니다. 혈관, 뇌경색 이런 거 다 사진에 다 이런 게 표가 나죠. 이렇게 다 표가 납니다. 사진 찍어보면 요새는 다 알아요. 미리. 응급처치도 넘어가고 당은 옛날에는 이게 무진장 무서운 병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발가락, 손가락 막 떨어져 나가고 눈도 멀게 되고 심혈관 질환 이런 거 심근경색 이런 것도 잘 와요. 당이 있으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피 한 방울, 소변 한 방울이면 쫙 알아내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고 이것도 혈압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리입니다. 안 나요. 한 번에 안 나요. 특히 윗대 혈압이 당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딱 자녀도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 윗대에 깨끗한 유전자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차피 뭐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미리 아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미리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상하게 입이 좀 자주 마르는 것 같다. 아주 많이 마르거나 밥이 아주 많이 먹히거나
소변이 아주 많이 나가거나 물을 아주 많이 먹거나 체중의 변화가 아주 많이 생기거나 이러면 누구나 당을 의심하고 큰 병을 의심하고 가서 진단받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럴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입이 좀 이상하게 입이 좀 마르나? 이런 정도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딱 가서 한 번만 혹시 당이 아닐까 물음표만 딱 치면 되는 겁니다. 물음표만 딱 치면 혹시 당이 아닐까 치면 초기에 발견돼 가지고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 30대에 당이 오는 사람들, 중고등학생 당 오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식,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당약을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고 운동만 꽉 시켜버려도 싹 나요. 운동만 꽉 시켜 딱 나요. 운동만 쫙 하면 20, 30 푹 떨어져요. 제가 잘 아는 사람 이제 뭐 강남에 큰 백화점 뭐 주인이기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혈압도 높고 당도 높고 이게 한 몇십 년간 혈압 당약을 먹어도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있는데 또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자려면 저녁에 소주 한 병 반을 먹어야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서 고쳤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보니까 뭐 온갖 운동기구가 다 있는데 먼지가 뽀얗게 있어요. 운동기구 집에 사놓고 운동하는 사람은 그건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특이한 사람은 잘 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처음에 사서 며칠 하다가 일주일 이상 잘 안 가죠. 어쩌다가 가끔 한번 이렇게 하고 안 합니다. 근데 그 집이 압구정동 그 아파트라서 거기 앞에 보면 이제 학교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운동을 해라. 운동이 답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데 운동할 시간이 어딨냐 이게. 그렇죠.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거 안다. 그러니까 그럼 밤에 11시나 11시 반에는 들어오지 않냐. 뭐 그때는 들어온다 이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때 와가지고 저기 운동장 한 30분 이상 좀 뛰면서 돌고 와서 하고 자면 된다. 그걸 딱 한 달만 하자. 많이 하고 한 달 해보고 효과가 전혀 없으면 내가 하라 소리 안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태어민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민 약 좀 주고 한 달 운동 딱. 20여 년간 꼼짝도 안 하던 게 혈압도 당도 18 내지 20씩 떨어졌어요. 그럼 자기도 깜짝 아니 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내가 20년을 쟀는데 여기서 안 떨어졌는데 무슨 아니 그럼 며칠 후에 다시 해보면 되지 않냐고. 돼요. 운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약부터 주면 안 되고 요걸 먼저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해야 되고 물론 당 있을 때는 운동만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운동도 하면서 저혈당을 예방하는 거를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또 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그랬다 당이 있는데 그리고 당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운동하다가 쓰러졌어요. 저혈당이 돼가지고. 그런데 아무도 자기한테 운동하다가 초콜릿이나 뭐 어지러지를 초콜릿 먹으라 소리 아무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인데도 의사가 그러니까 좀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만 해줬기 때문에 운동만 열심히 했다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되는 것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심장, 동맥경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관리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운동이 제일 됩니다. 운동이 제일이고 도움이 되는 거는 뽕잎, 누에, 차, 상황버섯차,
돼지 감자, 뭐 요새는 뭐 여주, 뭐 이런 것들 다 도움이 좀 돼요. 근데 이게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약을 먹으면서 당이 잘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막 먹어요. 그럼 저혈당이 돼요. 한번 괜히 계속 먹으면 안 돼요. 양약을 먹는데도 일정 이상 안 떨어진다. 이럴 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먹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조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낫는다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고 혈압약처럼 하루 이렇게 해줬다가 또 말았다가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장병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심근경색, 심장 근육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 심장 쪽에 통증이 있는데 요 쥐어 짜는 듯이 아프거나 꽉 짓누른 듯이 아프거나 터질 듯이 아프거나 그런 통증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통증이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죠. 누구나 심장 문제인가 보다. 119 불러가지고 빨리 조처를 취해요. 그런데 이런 통증은 하나도 없고 갑갑하게 체한 것 같은 증상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건희 회장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런 경우인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요. 그 비서거나 간호사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나이가 70대고 뭐 며칠간 계속 뭐 고기 먹거나 뭐 운동 안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거고 언식도 뭐 특별히 조심 안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체한 같은 증상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체한 같으니까 소화제 가져와라. 그래서 소화제를 그냥 시킨 대로 그냥 갖다 주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소화제? 체한 것 같아? 심근경색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딱 해야 그게 똑똑한 사람이지. 소화제 뭐 갖다 주는 이거는 멍한 사람이에요. 갖다 줘 소화제를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가 되나 안 되나 또 좀 몇 분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몇 분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이죠. 그때서 아차 이렇게 늦은 겁니다. 몇 분 앞에 소화제 갖다 달라고 그럴 때 신경성 아닌가 합시다.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거나 혹은 체한 것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체한 것 같은 거, 가스맹수나 특히 저녁에 그럴 때가 참 그렇습니다. 저녁에 많이 그래요. 그래서 뭐 가봐 그런데 내일 뭐 약국에나 가볼까 뭐 자다가 싹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확대시켜 놓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쌓인 거고 이렇게까지 한 80% 90% 혈관이 이렇게 꽉 막혀 있어도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본인이 못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 잘 있었냐? 뭐 그래 바이바이. 팍팍 뛰지도 않고 동적으로 하지도 않고 조용히 땅이 꺼질새라 조용히 이런 정도가 돼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등산하다가 나타납니다. 등산하면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막 가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걸 못 이겨서 이렇게 좁아진 사람은 쫙 그때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처음에 좀 올라가기 얼마 되기 전에 나면 좋은데 꼭대기 좀 올라가면 그 골치 아파요. 혈기가 막 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죠? 초등학생들도 요새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100% 할 수 있습니다. 100% 할 수 있으니까 보세요. 딱 요거 목을 콱 들어 올려야 됩니다. 콱. 예를 들어 이렇게 딱. 그럼 여기 입에서 아무리 불러도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 목을 콱 제끼고 코를 막는 것은 입에다가 바람을 후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코 열려버리면 이를 쏙 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코를 꽉 막고 입을 벌려야 할 수 있으니까 벌리고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입술 가까이 대가지고 확 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부느냐? 이렇게 불면 됩니다. 2번 불고 그 다음에 요 손 요 깍지 낀 거 보이죠? 깍지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갈비뼈 압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갈비뼈가 잘 부러져요. 뭐 갈비 부러지는 뭐 괜찮긴 하지만은 죽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되 이 심장 있는 그 가운데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자전거 옛날에 자전거 바람 넣듯이 막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쿡쿡쿡 좀 심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 없어요. 그걸 30번 정도 30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등산 가거나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운동하러 가면 운동 열심히 하다가 그런 사람 많아요. 등산 가거나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옆에서 처치를 해줘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아주 급격하게 오면 의식도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 119를 누르고 그 다음에 주먹을 잡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주먹을 잡고 이 심장을 힘껏 내리쳐야 됩니다. 치면서 기침을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라도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119 올 때까지 심장이 조금씩만 뛰고 있으면 살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체한 증상이 있을 때 급체요 하고 이렇게 데려가지 말고 심근경색이요 하고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심근경색을 급체요 해갖고 죽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은 인체의 가장 엉큼한 장기입니다. 한 70~80% 이상 나쁘지 않으면 바깥으로 표현을 못해요. 자기 잘 몰라요. 그건 알았다 그러면 이제 못 고칩니다. 그런데 미리 아는 방법은 줄을 쫙 쳐놨습니다. 피로, 짜증, 신경질 이런 게 납니다. 옆에서 보면 알아요. 괜히 피곤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피곤이 자주 있고 피로가 있어도 잘 안 풀리고 그 다음에 짜증을 잘 나고 신경질을 잘 부리고 괜히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 그건 딱 간을 의심하면 돼요. 간이 아닐까 의심하면. 간 의심하면 간단해요. 간 기능 검사는 뭐 피 한 방울 뽑으면 돼요. 그 다음에 복부 초음파 하면 이게 뭐 20~30초 이내에 알아내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간이라는 거 의심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당뇨로 의심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심근경색을 의심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하면 빨리 고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왕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제첩국, 썰개, 큰 동물이 썰개, 인진수, 흑개나무 열매 이런 것들이 좋다. 물론 뭐 화도 안 내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과로를 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좋은데
쓸개 오늘 여기는 너무 좀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좋은 걸 하나 알려 드리고 갈게요. 웅담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웅담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웅담 그리고 사도 전부 가짜입니다. 저희가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한의대 교수들인데 실험만 할 거니까 웅담 100% 웅담을 그에 가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대학 관계자하고 그 연계된 그런 거 파는데 전부 가가지고 10군데를 저희 갔어요. 가져와서 보면 10군데가 다 돼지 쓸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0% 돼지 쓸개가 돼요. 여러분들이 구한 200% 돼지. 근데 다만 직접 여기서 빼는 거, 다음을 빼는 걸 그건 되게 비싸요. 그게 왜 비싼가를 알아야 돼. 다른 게 그걸 빼가 말렸으면 그만한 가격이 말리는 가격도 있고 이런 더 비싸야 될 텐데 그건 엄청 싸더라고요. 그건 전부 가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빼는 것만 되게 비싸요. 그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그러니까 곰썰개가 좋다고 그러죠. 근데 뭐 실제로 좋지는 않은데 곰썰개 하니까 그래도 곰썰개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큰 동물의 썰개를 하면 됩니다. 소나 돼지나 뭐 이런 큰 동물의 개나 큰 동물의 썰개를 채취해서 잘 말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 그렇게 할 때 거기다가 이제 웅담 만드는 비법이 있는데 그거는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동물, 사람, 동물을 전부 썰개를 싹 조사를 해요. 그 성분을 전부 조사를 해요. 똑같아요, 성분이. 성분이 똑같은데 사람하고 곰한테만 한 가지 성분이 더 있어요. 그게 우르소 대소 시코릭 애시드. 그걸 화학적으로 합성한 게 우르사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예, 돼지 썰개나 소 썰개에 우르사를 같이 먹으면 곰 썰개가 되겠습니다. 예, 뭐 많은 걸 기대하셨으면 예,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돈이 뭐 남아 돈다 그러면 비싸게 주고 사시고 또 뭐 쪽제비 썰개나 뭐 다른 이상한 걸 뭐 또 해가 이거는 또 다른 이거 또 비싸게 반 그거 다 헛겁니다. 다만 먹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알아야 되니까 잉어 썰개 먹으면 안 됩니다. 잉어 썰개를 먹으면 즉각적으로 콩팥, 뭐 신우염, 신염 이런 게 막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죽지는 않지만은 무슨 군회를 꼭 가야 되는데 신체검사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먹고 갔다 100% 빠꿉니다. 안 됩니다. 걸려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사람도 그걸 먹고 갑니다. 예, 저절로 빠꾸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안 되고 뭐 뱀썰개나 이런 건 괜찮습니다. 위 12장 궤양 이건 뭐 요즘은 빈속에 커피 진하게 아스피린, 스테로이드, 진통제, 항생제, 소염제 이런 거 빈속에 먹으면 100% 이거 위 궤양 이렇게 생깁니다. 아까 소민, 몸이 찬 사람 소민이 빈속에 아스피린을 물을 많이 안 먹고 딱 먹었다. 한 1시간 이내에 위염이 생깁니다. 100% 생깁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조그맣게 소아스피린 지금 3분의 1 분량을 뭐 피를 맑게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 먹는데 배가 아파서 못 먹는 사람은 소민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고 뭐 태음이나 소양이나 태음이는 어느 정도 먹어도 괜찮은데 소민은 그걸 못 먹어내요. 이런 것 때문에도 생긴다. 그래서 소화불량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연세 좀 드시면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이때 그 광고 나온 걸 보면요. 전부 위장병입니다. 위장병. 근데 이게
점점 오면서요. 싹 좋아. 지금도 동남아 이게 좀 이런 데 가면 진료, 무료 진료 이런 가면요. 전부 위장병. 그러니까 이게 소득 수준이 낮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결한 음식을 못 먹게 되고 또 규칙적으로 못 먹게 되고 갑자기 먹었다가 또 굶었다가 뭐 이러니까 소화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까 이건희 회장처럼 무슨 특별하게 체할 만한 걸 먹지 않은데도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소화불량 그 정도야 뭐 우습게, 절대 그걸 우습게, 이건 큰 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 50대 왜 특별히, 이건 40대에도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체할 만한 음식을 먹지 않은데 체한 같은 증상이 있다. 큰 병이 아닐까 의심해야 되고, 소화불량 일주일 이상 간다든지 뭐 소변 색깔, 눈 색깔 달라진다든지 피로가 자주 온다든지 이럴 때는 위, 대장, 내시경. 위는 좀 안 좋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위에 뭐가 생긴다, 암세포가 생긴다 이러면 1년 내에 팍 커져 버려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중간에 조금 생겼을 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장에도 폴립이 막 생기는 사람들은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은 한 5년 이렇게 넘겨서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이런 거에 좀 가능성이 있을 때 해보고, 복부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하면 위나 간이나 쓸개나 비장이나 췌장이나 이 전부 다 보여요. 뭐가 있나. 복부 초음파. 그 다음에 아까 심근경색 같은 그런 것도 심장 초음파를 하면 돼요. 심장 초음파하면 다 나타납니다. 다른 개각은 안 나타나요. 미리 해보고 싶은 사람은 그런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을 주의하자. 척추관절, 아이고 이거. 척추관절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요겁니다. 뼈 주위의 근육을 강하게 하는 거. 무슨 뼈가 안 좋다. 무슨 뼈든지 간에 경추거나 견갑 어깨거나 무릎이거나 고관절이거나 척추거나 어디든지 다 근육이 있어요. 그 뼈 주위의 근육을 탄탄하게 해야 치료가 돼요. 딱 이랬습니다. 만약에 척추다. 그러면 척추에 뭐 수술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주위의 근육을 탄탄하게 딱 해주면 잘 버텨요. 근데 이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수술했다. 금방 무너져 버려요.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받치고 있는 근육이 중요해요. 핵심입니다. 뼈 주위의 근육을 강하게. 어떻게 하느냐? 주위의 근육을 강하게 하는 건데, 딱 보여요. 이제 운동하는 거는 이런 데 보면 밑에 판이 이제 도는 거 있죠. 스트레칭 하는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기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코브라 운동이라 그러죠. 딱 누워갖고 쫙 이렇게 누워가지고 배는 땅에 대고 여기는 올리고 목도 최대한 꺾으려고 그러면 됩니다. 예, 이게 처음에 잘 안 되는 사람은 요 팔굽을 좀 굽혀서라도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해갖고 이렇게 코브라, 이 운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코브라 운동입니다. 이걸 하면 이쪽 앞에 근육과 뒤에 근육이 다 탄탄하게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위에 따라서 이만큼 많이 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이쪽이 안 좋다 그러면 여기 두 개만 딱 해도 됩니다. 잘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매일 한 방만 뜨면 기가 막힙니다. 뜸은 왜 좋으냐 하면 우리가 뜸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개를 많이 잡았습니다. 개를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뜸을 떠놓고 주위에 뭐가 달라지나 혈액순환이 달라지나 이런 걸 했는데, 획기적인 게 뭐냐면 뜸 뜬 그 주위에
백혈구가 그걸로 쫙 모여요. 적혈구도 오고 혈장도 오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뇌에서 그쪽에 문제가 있나 가봐라. 파병을 하고 자연적으로 낫게 하는 거예요. 약간의 염증을 떠가지고 약간의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그 주위에 낫게 하는 거예요. 자연치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절, 뜸이 최고입니다. 운동이 제일이고 그 다음 뜸. 다음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매선침이라는 거예요. 매몰 시킨다. 옛날에 금실을 주사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체 내부에 뭐 위장이나 뭐 이런 걸 잘라갖고 이제 그 다음에 집었다. 기울 때 바깥에서는 실밥을 이렇게 빼지 않습니까? 안에는 실밥 빼기 위해 다시 수술할 수도 없고 거기서 녹아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실을 합니다. 그게 성분이 뭐냐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콜라겐 관절에도 좋고 이런 콜라겐 닭발에도 많죠. 콜라겐 성분으로 만드는 실을 만들어요. 실을 만들어 가지고 약화된 근육 부분에다가 심어요.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한 몇 개월간 가기도 해요. 서서히 녹으면서 거기에 주위에 근육인들을 회복시켜줘요. 젊은 사람들은 허리가 삐끗했다 이러면 한 2, 3주 좀 쉬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풀어져요. 근데 60, 70 이상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면 뜸하고 근육, 운동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아까 근육 주성분 단백질 고기도 먹어가면서 운동하면서 뜸도 떠주고 그 다음 매선도 하고 이렇게 최고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수술 안 하고. 수술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주세요. 제일 제가 친한 친구 중에서 서울대 나오고 저기를 했는데 뭐 야 척추 관절 뭐 이런 거 뭐 수술하라 그러는데 뭐 그 딱 기준을 좀 얘기해 주라 이러니까 일단 어디가 찍어 가지고 그걸 잘하는 데를 한 10군데를 골라 가지고 가면 수술을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수술해야 된다. 9명이 수술하라 그러고 1명이 수술을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엄청 많이 생겨 있죠. 뭐 튼튼병원, 관절병원, 힘찬병원, 온갖 막 전국적으로 막 깔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관절이 문제가 생기니까 100세, 120세까지 갈 때 머리는 말짱해도 관절 문제, 이게 못 일어나고 못 걸으면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막 만들어 놨어요. 그냥 지금은 막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알아서 가시고 싶은 사람 가시고, 이런 건 이제 운동하는 거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요 퇴행성 관절, 요렇게 뽀떡뽀떡 막 붓고 이런 거, 이 류마티스 관절은 달라요. 다르고 이거는 만지면 열이 나요. 류마티스 열. 이건 전신 증상도 있고, 붓는 증상과 열이 있고, 젊은 층에 많아요. 20대부터 50까지. 이건 보통 50대 후반에 많아요. 40대 후반, 50대 넘어서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생기는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양반에서는 우선 처음에 소염 진통제 한번 줘봅니다. 줘보고 안 나오면 그냥 그 다음에 끝. 나중에 뭐 스테로이드 되게 아프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한번 줘보고 끝. 다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반에서는 요 튀어나온 부위에다가 침을 넣습니다. 침 넣고 또 이렇게 하면 거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주 함들은 매주 겪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그 침뜸 봉사를 매주 좀 해주는데 전부 이런 사람들은요. 한 주 쉬고 나면 한 주 안 맞았더니 여기 또 올라오려고 그래. 여기 좀 찔러다. 이렇게. 그럼 본인이 찔러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를 아시겠죠? 좀 아프지만은 그렇게
치면 뜸뜸 좋습니다. 약이 그 정도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어깨나 허리나 무릎 이런 거 운동하는 거, 관절 근육 강하게 하는 운동 이거는 이런 데 있는 거 말고도 인터넷 찾아보면요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이제 야간 하면 됩니다. 쥐나는 거 이런 거는 뭐 이 뒤에 쥐가 나면 이렇게 쿵 눌러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여기에 꽉 모여 있으면 요걸 꽉 눌러버리면 금방 풀어져요. 지금 요걸 딱 눌러보면 금방 딱 눌러자마자 풀어집니다. 앞에 근육이 쥐가 났다. 그럼 이거 뒤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육을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되고 감기 예방법은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습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습도를 잘 몰라요. 이게 가을부터 봄까지 감기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때, 자는 방의 습도를 전부 건조해서 문제예요. 감기균은 건조할 때 더욱 번성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은 가면 이제 가습기 뭐 이렇게 들죠. 왜 그러냐? 코나 인후의 점막이 끈적끈적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싹 말라버리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촉촉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는 방에 너무 건조해요. 안 돼요. 잘 때는 좀 방에 막 곰팡이가 필 정도로까지 좀 습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되고 영양소 아까 고루고루 먹어야 되고 청결, 손 씻기 이거 이렇습니다. 감기인데 아치 했는데 누가 오랜만에 악수하자 이렇게 그 악수한 사람 모르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러다가 엄마예요. 그러니까 기침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나가서 손 씻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악수하자 그래도 그냥 칙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쿡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옳마라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주에 이것만 해도 60~70% 되지. 이번에 마르스 때문에 많이 했죠. 예. 건강차 생활제 이런 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갱년기는 이게 참 갱년기는 한마디만 할게요. 갱년기는 이거는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변합니다. 호르몬이 변화라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호르몬을 쓰면 답이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반짝하고 정말 기분이 좋은데 부작용이 반드시 있다. 유방이나 자궁내 딱 문제 생깁니다. 20~30%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천연 호르몬, 천연에서 나오는 거, 식물성형 지황이나 하수도 한의원이 쓰는 거는 적하수를 원래 씁니다. 적하수, 백하수는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 좋은 걸 감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적하수는 진짜입니다, 전부. 그 다음에 녹용이나 태반 이런 게 식물성, 동물성, 천연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쓰면 적당히 효과가 있으면서 부작용은 없고 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 다음 이런 것도 다 괜찮고 그 다음 어지러운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귀에 문제가 이석이 있다. 혈압, 저혈압이 있어도 어지럽고 직립 일어날 때도 어지럽고 아까 저혈당으로도 어지럽고 빈혈이 있어도 어지럽고 혈압약, 당뇨약, 전립선약 때문에 어지러운 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혈압약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고 당뇨약 때문에 전립선약 때문에 어지러울 수가 많습니다. 이걸 잘 해야 됩니다. 항생제, 진통, 소염제, 아스피린 복용해도 어지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양방에서 하는 거고 이런 거에서 하나도 안 걸리고 어지러운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담음이라는 건데 요게 비생리적인 체액, 우리 몸에서 빨간 거는 피인데 피가 탁한 것은 의혈이라 그러고 체액, 담음, 체액이 탁한 것을 담음이라 그래요. 맑은 게 탁한 걸 담음. 그게 탁하면 어지러워요. 그거는 옛날부터 나와 있어요. 그 며칠만 치료하면 나아요. 금방 어지러우면 나아요. 그런데 간혹 물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어갖고 생기는 수도 많습니다. 물주머니 뇌에 생길 수도 있고 물혹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 컵씩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땀을 많이 흘렸거나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좀 더 먹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컵 먹어야 될 때.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생리적으로는 1시간에 한 컵 정도밖에 소변으로 잘 안 걸러내요. 그러면 1시간에 3컵을 먹었다. 그럼 적어도 한 컵 정도는 몸에 남아있어요.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그럼 몸에서 수분 대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아무 데나 물 주머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어지러워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럴 게 아니고 물을 어떻게 먹어라. 1시간마다 한 컵씩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자, 질문하세요. 시간이 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체질은 잘 모르면 그냥 잘 땡기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예. 이거 체질 예. 어떻게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확실하게 뭐 알아야 될 필요성이 꼭 느끼는 사람은 다른 데 안 믿으면 경희대 한방병원에 체질감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면 되고, 요 가까이는 한의원에서 사상 체질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체질의학 이렇게 붙여놓은 데 있어요. 거기 가면 됩니다. 예, 또. 자, 같은 거 예. 기간이 좀 지난 거 하면 괜찮아요? 뭐요? 웅담을 웅담 기간이 좀 지난 기간이 지나서면 버리십시오. 그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버리십시오. 예, 또. 체질은 평생 바뀌진 않습니까? 안 바뀝니다. 예, 또. 우황청심환도 예, 사용 기간을 지켜야 그렇습니다. 변합니다. 뭐 보통 뭐 냉장고 보관해도 뭐 1년 이내에 다 먹어야 됩니다. 아끼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예, 또. 죠? 예. 그러면 다 100세, 120세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